안녕하세요.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계, 동바리, 철골 관련해서 작업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재 151번부터 168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5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 비계 조립 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이라는 단어는 뭐다? 법령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동식 비계 관련해서 암기법 있죠? 암기법. 승작, 비작입니다. 제68조에 나오는 승작, 비작. 첫 번째 승입니다.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두 번째, 작은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여기 위에 안전난간을 딛거나 사다리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B는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이렇게 안전난간 설치해 주시고요.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최대 적재 250kg 초과 금지. 다섯 번째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렇게 해서 제68조 이동식 비계 암기법 승작, 비작, 승작, 비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52번입니다.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이동식 비계가 흔들리더니 결국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자, 이동식 비계의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 얼마였죠? 예, 정답은 250kg이었습니다.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68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지적하는 장치의 명칭. 영상에서는 이 부분, 여기 아랫부분, 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는 이 아랫부분, 이동식 비계의 아랫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뭐라고 했죠? 예, 정답은 아웃트리거입니다. 아웃트리거. 아웃트리거 잘 기억해 주시고, 사다리에도 아웃트리거 설치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양중기,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전부 이동식에 관련해서는 아웃트리거 반드시 설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트리거 잘 기억해 주세요. 153번입니다. 비계를 이용한 작업 현장이 보인다. 작업자가 사용하는 비계의 종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긴 이 비계 뭘까요? 그리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 작업 발판의 폭 얼마일까요?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법령 힌트가 나와 있죠. 제67조 말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계의 종류는 이렇게 생긴 거 말비계이고요. 말비계는 어떻게 생겨있냐?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67조 말비계 모양이고 이 말비계는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얼마로 한다? 40cm. 40cm 이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이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제67조 말비계 잘 기억하시고 이 말비계는 현장에서는 우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모양이 생겼다. 그래서 우마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울기 75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154번 문제입니다. 이동식 비계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재해 발생했다. 재해 발생 원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에 우리가 직접 확인은 안 되지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첫 번째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를 브레이크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키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을 고정시키지 않아서 흔들린 경우입니다. 견고한 시설물에 잡아둔다든지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반드시 바퀴를 고정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항상 2m 이상의 높이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는 거 습관화 시켜야 되고요. 다음, 비계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미설치했다. 이렇게 견고한 재질로 된 안전난간을 반드시 최상부에는 설치를 하셔서 추락사고에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55번입니다. 역시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사고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거푸집을 설치하고 있다. 이동식 비계와 관련해 다음에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넘어짐, 전도라고 하죠.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설치를 하느냐. 그리고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에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어떻게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시죠. 브레이크, 쐐기를 통해서 바퀴를 고정시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서 넘어짐을 예방하셔야 되고요.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설치하느냐?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안전난간, 최상단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68조 이동식 비계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작업자가 외부 비계를 타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장면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비계를 그냥 무작정 올라가다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자, 제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떨어짐입니다. 추락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우리 한글로 제 형태 표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떨어짐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위험 요인 3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추락 방호망을 미설치했다, 설치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작업 발판을 미설치했다. 세 번째는 역시 안전대 착용이 없었죠. 안전대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정된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임의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비통로 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계상에 사다리 및 비계다리 등 승강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사용하도록 하고 비계상에 사다리나 비계다리 등 승강시설도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대책은 위험 요인의 반대 내용이 되겠죠. 그 전에 6번째가 있네요. 손잡이, 충분한 강도의 발판도 미설치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안전대책 보시죠. 안전대책은 위험 요인의 반대 내용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작업 발판 설치하시고, 세 번째는 안전대 착용, 네 번째는 지정된 통로를 사용하고, 다섯 번째는 비계상의 사다리 및 비계다리 등 승강시설을 설치해 주시고요. 끝으로 여섯 번째는 손잡이, 충분한 강도의 발판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7번입니다. 철골 기둥을 타고 올라가 앵커 볼트를 고정하는 모습이 영상에 나온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철골 기둥을 앵커 볼트에 고정시킬 때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라는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똑같은 답안을 원하지만 어떻게 나오느냐? 다른 문제로는 와이어 로프로 철골을 인양하고, 역시 앵커 볼트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앵커 볼트에 고정한 후 인양 와이어 로프를 제거할 때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문제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답을 원한다는 거. 그래서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하시고요. 이 해당되는 답안은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우리가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에서 많이 따왔는데요. 이 정답은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 기둥의 고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법령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둥의 인양은 고정시킬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손이 닿을 위치까지 내리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앵커 볼트의 바로 위까지 흔들림이 없도록 유도하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야 한다. 당연하죠? 그리고 기둥 베이스 구멍을 통해 앵커 볼트를 보면서 정확히 유도하고 볼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때 손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른 위치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앵커 볼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확실히 조여야 한다. 다섯 번째는 인양 와이어 로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둥 위로 올라갈 때는 기둥에서 내려올 때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해야 한다. 올라갈 때라든지 내려올 때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양 와이어 로프를 풀어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샤클핀이 빠져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철골공사 표준안전 지침에 있는 이 앵커 볼트 고정시킬 때 준수사항, 기둥의 고정이라는 부분이 정답이랬는데 좀 다소 생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좀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158번입니다. 앞서 살펴본 철골 구조물 건립공사 관련해서 또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이 철골 구조물 건립공사 현장에서 복장 불량의 작업자가 승강용 트랩을 타고 위로 올라간다. 영상에서 나타난 철골 기둥 제작 시 부착 설비, 즉 승강용 트랩에 대한 구조 기준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승강용 트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사람이 여기 철골로 된 철골 구조물 사이에 사다리 모양이 있어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거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골로 딛고 올라가는 철골 승강용 사다리가 안에 장착되어 있는 모형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승강용 트랩 구조 기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역시 이 내용도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재해방지 설비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법령 노란색 부분 보시죠. 기둥 제작 시 16mm 철근 등을 이용하여 30cm 이내의 간격에 30cm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여 하며
안전대 부착 설비 구조를 겸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가능한 철근의 규격 얼마라고 했죠? 16mm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랩 설치 시 간격은 얼마냐? 간격은 30cm 이내 간격, 이 간격은 각각 30m, 상하로 딛고 올라가는 간격은 30cm 이내의 간격이고요. 그리고 트랩 설치 폭도 트랩 설치 폭의 경우에는 이제 30cm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충분히 사람이 안정적으로 딛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트랩 설치 시, 특히 승강용 트랩은 문제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생소한 문제지만 쉽게 맞출 수 있게끔 주요 키워드 16mm 이상의 철근을 이용하고 트랩 설치 간격은 30cm 이내, 그리고 트랩 설치 폭은 30cm 이상,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세요. 159번입니다. 비계 작업 중 위에서 일하던 작업자 A가 파이프를 놓쳐 때마침 현장을 지나다니는 다른 작업자 B에게 맞는 아찔한 상황이 화면에 나타난다. 재해 발생 원인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작업자가 파이프를 놓쳐서 아래에 있던 사람이 맞았네요. 어떤 위험이 발생됐느냐? 첫 번째는 작업 현장 내 관계자 외 출입 통제 미실시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미실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출입 통제가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 뭔가를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아래에는 지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출입 통제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작업자의 안전모드는 개인 보호구를 미착용했다. 개인 보호구를 지급을 했지만 귀찮다고 해서 착용을 안 하거나 특히 여름철에 덥다고 해서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현장에서는 개인 보호구, 최종 작업이 마무리되고 퇴근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개인 보호구 착용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을 미설치했다. 물건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 물건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만에 하나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추락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난간도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안이니까 이 문제는 평이하게 잘 찾아서 정답 다 맞추시길 당부드립니다. 160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 상태를 유지를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법령이 꽤 기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부와 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과 받침목에 고정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개구부, 즉 열려있는 공간이죠.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역시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U자 헤더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해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자 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해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그리고 일곱 번째, 무엇보다도 동바리의 이음은 뭐로 만든다?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강제의 접속부 및 교차부에는 볼트, 클램프,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단단히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설치는 금지해야 되고요.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흔들림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서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제332조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사항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161번입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 332조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에 나타나 있고요. 이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다른 파트에서도 한번 풀어봤어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 서포트를 몇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죠? 그렇죠. 정답은 3개 이상은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몇 개 이상의 볼트를 사용을 하느냐? 정답은 4개 이상으로 전용 철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볼트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이용해서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높이가 얼마 이상이죠? 예, 3.5m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 위치가 바뀌는 것,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프 서포트 관련해서 주요 키워드 숫자값 잘 기억해 주세요. 162번입니다. 영상에서는 비계의 조립 및 해체 화면이 나온다. 해체 장면 나옵니다.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시 조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또는 기둥, 보, 벽체, 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해체 시 준수사항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해체 작업에서도 추락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제333조 조립 해체 등의 작업 시 준수사항을 통해서 법령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현장 관리 감독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당연한 거고요.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빨리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즉시 중지시키시고요. 세 번째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라 하여금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줄, 달포대 등을 충분히 사용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즉 무리하게 사람의 인력으로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체 시에는 반드시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동바리를 전용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끔 필요한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셔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영상에서 보인 관관 틀비계 구성요소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건설안전기사에서는 다른 그 기사 시험과 다르게 현장의 내용을 보고 바로 명칭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작업형의 영상을 보시고 바로 이런 문제들을 모두 맞출 수 있게끔 평소에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정확한 명칭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사진에서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확대를 해서 제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에서 지금 떼왔는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차가세가 되겠습니다. 교차가세, 교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교차가세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 부분은 수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평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수평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틀입니다. 주틀. 여기 기둥 이렇게 주틀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발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언급되었던 내용 바로 작업 발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림 관련해서 정확한 건설 기자재 명칭 살펴봤습니다. 16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관비계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관관비계의 구조 관련해서 나오고요. 수직 길이는 띠장 간격이 얼마 이하로 하고 수평 길이는 띠장 방향에 따라서 얼마를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계 기둥 간의 최대 적재 하중 기준은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수직 길이는 띠장 간격으로 2m 이하이고요. 수평 길이는 띠장 방향입니다. 띠장 방향으로는 1.85m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비계 기둥 간의 최대 적중 하중 기준은 400kg을 초과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00kg이고요. 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수직 길이는 띠장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띠장 간격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하고요. 상하로 해서 2m 이하로 하고요. 수평 길이는 이렇게 이제 띠장 방향이라고 했죠. 띠장 방향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띠장 방향은 1.85m 이하이고요. 그리고 여기 띠장 간격 말고 여기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장선 방향이라고 하죠. 장선은 바로 널판지를 널판지 아래 맞대어 되는 그 부분이 장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성 방향은 1.5m 이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세요. 16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 조립 시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32조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와 관련이 있네요. 자, 정답 바로 확인하시고요. 법령 보시죠. 332조에는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깔판,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법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바리 침하를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 뭐라고요? 받침목이나 깔판,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6번입니다. 강간비계와 건물이 연결된 철물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강간비계가 있고 철물이 뒤에 있어요. 이렇게 연결된 철물의 명칭 쓰라는 거고 해당 철물의 설치 기준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벽이음이라고 합니다. 벽이음이라고 하고요. 자, 설치 기준은 수직 방향으로는 6m 이내,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는 8m 이내 벽이음을 합니다. 자, 이 관련해서는 62조 강간틀비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강간틀비계 방향의 법령의 제일 아래 네 번째 보면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뭐를 연결한다? 벽이음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추가로 별표 5번에 보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번에 보면은 강간비계의 조립 간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필기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단관비계일 경우 강간비계 중에서도 단관비계일 경우에는 수직 방향으로 5m, 수평 방향으로 5m 조립 간격 유지해 주시고요. 틀비계인 경우에는 강관틀비계를 말하는 겁니다. 틀비계인 경우에는 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로 하지만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로 한다.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정리해 주세요. 자, 167번입니다. 강간비계 설치 현장이다. 비계기둥 하부구가 미끄럼 방지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맨 땅, 흙바닥에 깔판이 누락된 곳이 보인다. 비계기둥은 깔판 전체가 아닌 모서리 부분만 받치고 있다. 위험사항과 해결 방안을 각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연출된 부분 보시고요. 자, 위험사항은 비계기둥 기초에 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맨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앵커 같은 걸로 박아주시든지 고정 잘 해주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비계기둥 하부를 충분히 다진 후 깔판과 받침목을 평탄하게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받침목 또는 깔판으로 침하 방지도 함께 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비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비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강간비계, 강간틀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걸침비계, 말비계, 이동식비계, 시스템비계가 있습니다. 이런 비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각 법령에 대해서 맞춰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통나무 비계라고 작년까지만 있었던 통나무 비계가 24년 6월 28일부로 이 통나무 비계는 법령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참고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68번 문제입니다. 강간비계 작업 현장이다. 강간비계 설치 및 조립 시 준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내용입니다. 자, 암기법은 강가 외 비교로 하겠습니다. 자, 강은 강간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자, 두 번째 간은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어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할 조치를 할 것. 세 번째 외는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네 번째는 비는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받침목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다음 다섯 번째는 교차가세로 보강할 것. 교차가세 앞에서 그림 설명드렸죠?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차가세로 설치를 보강할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강관비계의 암기법 강가 외 비교로 마무리하면서 168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함께 비계, 동바리, 철골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8문제 문제풀이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